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내일이 명절인가요? 네. 아니죠, 모레죠. 자, 오늘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죠. 자, 거기를 정리할 겁니다. 오늘 자료 받으셨나요? 예, 같이 한번 정리를 할 테니까 이렇게 보세요. 자, 일단 여러분,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 줄여서 제가 도정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도정법에 관한 테마는 자,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몇 문제 나오죠?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도정법은 자, 6문항이 출제된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일단 도정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하시면 돼. 우리 지난번에 도계법 배웠죠? 자, 도계법하고 거의 절차가 유사하면서 차이점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일단 도정법은 우리 정비사업이 있죠? 자, 우리 정비사업의 절차 등을 정하는 법이다. 자, 정비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절차 등을 정한 법이 도정법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의 절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 거냐? 그 절차 등을 정한 법이다 라고 봐두시고, 우리 정비사업은 여러분 개념으로 따지면 고치는 사업이라겠죠. 종류는 3가지가 있다겠네요. 우리 주거환경 개선이든 재개발, 재건축이 정비사업입니다. 이 절차 등을 정하는 법이 도정법이다 라고 잡아두시고, 아울러서 이 정비사업은 우리 시나 군, 전국이 다 하는 건 아니라겠죠. 자, 이 정비사업을 할까 말까 시나 군에서 결정하는 것은 뭘로 결정한다겠죠?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나 군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결정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자, 우리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는 정비사업은 도시군 계획사업이잖아요. 도시군 계획사업이라는 것은 여러분 관리계획 결정할 때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로 결정한다는 것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다. 알겠죠? 근데 정비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정이 되면 그 절차 등이 도정법에 나온다. 그렇게 봐두세요. 그래서 절차 과정을 공부할 겁니다. 자, 먼저 오늘 자료 1쪽을 보시면 정비사업을 하기로 만약 결정했다. 서울특별시에서 결정했다. 라고 하면 어떻게 진행될 거냐. 이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개발법에서 봤던 것 똑같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역이 지정될 것이고, 구역 지정되기 이전에 뭐가 수립이 돼야죠? 계획. 하나 선 계획 후 구역 지정. 단지 이제 여기는 계획이 2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계획이 정비 기본 계획 있나요? 자, 방침 일단 무시하세요. 방침 일단 무시하고 정비 기본 계획이 있네요. 자,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자, 그리고 그다음 뭐 하죠? 정비 계획을 수립한다 나와 있죠? 자, 정비 기본 계획 다음에 바로 정비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법하고 차이점은 개발법은 개발 계획 하나만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도정법은 계획이 2개 나오네요. 정비 기본 계획하고 정비 계획. 보세요. 그러면 일단 이 2개 계획 중에서는 뭐가 더 큰 계획일까요? 기본 계획이 또 틀을 잡아주는 계획이 좀 더 크고, 정비 계획은 좀 더 구체적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획이 2개 나옵니다. 자,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면 그 다음 뭐 할까요? 구역을 정할까요? 정비 구역. 우리 선 계획 후 구역 지정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한다. 이 절차는 똑같아요. 우리 도계법도 마찬가지고 도정법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계획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구역 지정이다. 자, 근데 우리 국계법에서 예외적으로 구역을 먼저 정한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뭐 지구단 예외적으로 구역을 먼저 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건 예외적인 것이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계획이 먼저. 단지 계획이 여기는 2개 있다는 것. 기본 계획하고 정비 계획. 알겠죠? 그 차이만 기억하시고, 자, 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구역이 지정되면 거기서 하는 게 뭐죠? 정비사업.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이제 큰 절차는 이렇게 보면 끝난다는 이야기야. 그죠? 큰 절차를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자, 말 그대로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사업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구역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구역에서 사업을 할 거다. 그렇게 잡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정비사업의 초점은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개발사업은 초점이 뭐라겠죠? 자, 우리 개발사업은 가장 중점이 토지 구획 정리라겠죠? 토지 정리. 정비사업은 여러분, 좀 이따 봅니다만 건축물 등을 주로 축조해 주거든. 그래서 우리 정비사업은 입체적 사업이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구역을 지정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고, 사업이 진행될 거란 이야기예요. 자,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우리 뭐 수원시든 안양시든 정비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정비사업은 종류가 세 가지니까, 알겠죠? 주거환경이든 뭐 재개발, 재건축, 뭘 하든지 하고자 한다면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것이고, 안 하려면 결정 안 해도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시나 군마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다. 자, 그러면 자, 만약에 결정이 되면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절차로서 출발점이 뭐죠?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계획이 구체화될 것이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뭐 사업이라는 것이 뭐 이게 뭐 한두 달 새에 금방 해가지고 짓는 거 아니고 뭐 몇 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들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 그 다음에 뭐 한다 했죠? 구역이 지정돼.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A라는 시가 있다 그러면 시에서 할까 말까는 결정했을 거 아니야.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걸 할 건지 결정하겠죠? 그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결정할 거란 이야기야. 물론 시나 군마다 뭐 세 개 다 할 수도 있고 한 개만 할 수도 있고 두 군데 하는 데도 있고 한 군데도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뭐 정하기 나름이에요. 자, 그래서 결정이 되면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구역 지정이 들어가는데, 자, 만약에 A시에서 재건축을 하기로 한다.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뭐죠? 한마디로 낡은 건축물을 허물고 새 걸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제 계획까지 수립이 됐어. 그럼 이제 구역 지정이 돼야 되거든. 그럼 우리 만약 수원시라고 생각한다면 수원시에서도 재건축 대상 후보지가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도 있고 뭐 몇 군데 있을 거란 이야기야. 일단 낡은 건축물 있는데 그러니까 재건축 대상이 되는 후보지들이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네 군데가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재건축 사업을 뭐 한 군데만 결정할 수도 있고, 이번 차에 재건축을 수원시에서는 두 군데 이상을 해볼 수도 있고, 그건 결정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만약에 한 군데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 한 군데를. 자, 그러면 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네 개 지역이 후보지잖아. 서로 경쟁하겠죠? 다 자기 지역 해달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 네 군데가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돼가지고 재건축 대상은 돼. 근데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만약 한 군데를 결정했다면 한 군데만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냥 후보지 간에 경쟁할 거 아니야. 서로 자기 지역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결정이 돼야 돼. 여기서 만약에 B구역을 정비구역 지정해버리면 이게 이제 재건축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야. 그럼 나머지는 일단 이번 차제는 미뤄진 거지. 다음 계획에는. 지금 알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나 군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대상지가 한 군데밖에 없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우리 시군에서 다 발전돼 있어? 늙은 도시 있을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럼 그런 지역이 후보지가 되는 거야. 그 후보지가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지정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지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이게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번 차제는 이렇게 된 거야. 다음 차제에 또 이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구역이 지정되면 이제 사업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진행 과정 알겠어요? 어찌 또 표정들이 안 좋다. 다시. 아니, 지금 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아서 지금 입구에서 지금 깔딱깔딱 그러는데 벌써 표정이 뭐냐 하고 쳐다보고 있네. 어려운 거 아니야. 보세요. 우리 수원시든 뭐 안양시든 생각해. 서울 워낙 크니까 서울 빼고. 알겠죠? 우리 일반 시군 생각하시면 돼. 그럼 시군에서 이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럼 하려면 결정하면 되잖아. 결정할 때도 세 개 할 수도 있고 하나 할 수도 있고 몇 군데 할 수도 있고 정하기 나름이라니까. 시나 군마다 재정 상태 예산 다 봐야 되니까 결정하기 나름이야. 그럼 이제 결정이 되면 하려면 뭘부터 수립하라고? 그 순서. 결정되면 가야지 이제. 이게 조정법이 정한 절차니까. 알겠죠? 이제 결정이 되면 하고, 결정 안 된 데는 계획 세울 필요도 없잖아. 안 할 건데 뭔 계획을 세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순서 이렇게 골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좀 목소리 커지기 시작하네 이제. 1교시부터 그러면 안 되는데.
좀 이따 일단 차지하고. 자, 일단 관리를 결정해가지고 만약에 재건축을 하기로 했고, 재건축도 몇 군데 할 거냐 정하기 나름이잖아. 알겠죠? 뭐 예산이 튼튼하면 몇 군데 더 할 수도 있고, 한 군데 결정할 수도 있고, 정하기 나름이라니까. 뭘로? 관리계획으로. 알겠어요? 누가 결정해? 수원시에서 한다면. 수원시에서 만약 하게 된다면 관리계획 결정을 누가 할까? 그러니까 누구? 수원시니까 누구? 도지사? 대도시장이 아니라 수원시는 대도시잖아. 수원시는 대도시죠. 인구 50만 넘으니까. 근데 대도시장이 결정할 수 있잖아. 시도지사는 대도시장 따라간다. 원래 결정권자는 시도지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도시장이 끼워준다고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대도시가 아니라면 도지사가 결정하겠죠. 됐죠? 그럼 결정됐어. 결정되면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계획을 세운다고. 알겠어요? 알았다고? 계획을 세우라고. 어떤 계획을 먼저 세우라고? 기본 계획을. 누가 하는 거 좀 이따 보고. 알겠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이 정비계획. 알겠죠? 기본 계획이 좀 더 큰 계획이고,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구역 지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어디 할 거냐? 뭐 수원시 전부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럼 이제 대상 후보지가 있을 거 아니야. 재건축 해야 한다면 재건축 대상 후보지,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대상 후보지가 몇 군데 있을 거 아니야. 서로 자기 거 해달라고 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B를 결정하면 B가 정비구역이 되잖아. 한마디로 재건축 사업 구역이 되는 거야, 이게.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순서 알겠어요? 지금 여기까지는 오겠죠? 들어가지 않는데 벌써 막히면 안 돼. 자, 그럼 이제 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 요 문제죠. 자, 그 2페이지에 적어져 있거든. 절차 한번 큰 걸 쭉 먼저 보고 갑니다. 2페이지 보시면, 이제 사업이라 하는 것은 출발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거지. 시행자가 정해줘야지. 똑같다니까? 일반적으로 사업을 이제 진행해야 될 거 아니야. 구역지에서 이제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계획이나 구역은 사업 들어가기 이전 단계예요. 알겠죠? 계획 구역은 사업 들어가기 이전 단계고, 사업은 뭐부터 출발된다고? 시행자가 정해줘야지. 고로 시행자라고 하는 것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나온다는 것. 알겠죠? 순서 알겠어요? 구역도 지정 안 되는데 시행자가 나올 수는 없잖아. 제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흐름을 딱 잡으시라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것은 시험으로도 우리 도전법은 절차를 시험에도 물어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업을 할 때 재건축 같은 건 관여를 안 할 수가 없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돈이 되는데 관여 안 할 거예요. 부동산 일 하시면서. 그러면 현재 절차가 어디 정도 진행된 줄을 알아야지 뭐 피가 얼마나 오를지도 계산도 다 나오고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 절차 흐름을 모르고 있으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인가 나온지 뭔지도 몰라. 그럼 무슨 영업을 하겠어?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이 개발, 재개발 같이 좀 규모가 큰 것은 참여를 못 할 수도 있죠. 재건축으로도 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관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중개발. 그래서 절차 등은 꼭 기억해 두세요. 어차피 나중에 분명히 찾아보게 돼 있어. 알겠죠? 100% 장담합니다. 중개업을 하신다면. 안 한다면 상관없고, 부동산 일 안 한다면 뭐 관심 없는 분은 관심 없겠지만, 부동산 일 하는 이상은 다 관여를 하게 돼 있고, 그 법을 알아야지. 알겠죠? 나머지 법을 알고 그 아래에 있는 뭐 편법이나 기타 세세한 규정들은 그 다음 문제고. 알겠죠? 우리 법률에 정한 절차는 기억하시라고. 일단 시행자가 정해져야 돼요. 그럼 똑같아. 자, 시행자가 정해지면, 자, 여러분 시행자 됐어. 그럼 뭐 하겠어요? 시행자 되면 그 다음 뭐 한다고? 아니, 그게 뭐라고, 이제 우리끼리 풀어서 하는 말. 옳지! 와, 박수! 박수! 맞아.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그게 뭔데 하면 이제 시행계획이라는 말을 쓰는 것 뿐이야, 법에서. 똑같다니까, 절차는. 알겠어요? 그 절차를 외우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지. 자, 시행자가 되면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그것을 그냥 편의상 사업 시행 계획, 그냥 줄여서 시행계획으로 쓸게요. 시행 계획을 작성하는 거야. 우리 개발법에서는 실시계획이란 말 썼잖아. 근데 여기는 이제 시행계획이란 말 쓰는 것이고 명칭만 좀 다르지 의미는 똑같다고 했잖아. 알겠죠? 당연히 시행자가 되면
내가 공사 어떻게 하겠다. 공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걸리고 대상 면적이 어디고 공법은 뭘 쓰고 등등. 그런 계획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지. 통행 공사하려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는 거야. 계획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아까 정비 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라고 했잖아. 관에서 개입을 한다고 안 한다고? 한다고 관에서. 공공성이 강한 사업은 다 관에서 개입할 수밖에 없어. 곧 이 말은 이 계획을 통과시켜줘야 돼, 안 시켜줘야 돼? 통과시켜줘야지. 관에서. 알겠죠? 시행자가 작성한 데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한다는 이야기야. 관에서 통과시켜주는 걸 뭘 한다고? 인가를 받아야지. 인가 넣으면 안 된다니까? 알겠죠? 지 맘대로 못해 한마디로. 왜?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고 이미 돈 다 써가지고 만든 사업이잖아. 관리계획은 다 우리 시장군수가 해가지고 관에서 만든 거잖아. 관에서 해가지고 하기로 결정했잖아. 돈 많이 썼어. 시나 군에서. 근데 그것을 시행자 지 맘대로 하라고 놔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고. 알겠죠?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개입을 항상 한다고. 개발도 마찬가지고 정비도 마찬가지고. 됐죠? 관리계획을 결정한다는 말은 이미 시나 군에서 돈을 많이 썼어. 근데 그것을 놔둬? 그냥 혼자 알아서 마음대로 하고 니 혼자 돈 벌어먹으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취지 알겠어요? 그래서 인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 인가란 말이 뭐라고? 통과를 시켜주는 거야. 승인이니까 승인. 알겠죠? 그래서 인가를 받아야 돼. 여러분 이 인가 절차 무시하면 어느 사업이든 간에 인가 떨어졌냐 승인 떨어졌냐 그 이야기 들어봤죠? 현장에서. 들어봤죠? 그게 나와야지 모든 일이 진행되는 거야. 제 말 알겠어요? 특히 공공성이 강한 사업들은 당연히 절차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인가를 받아야 돼. 자, 그럼 이제부터 집중. 인가를 받으면 원래는 뭐죠? 원래는 자, 공사계획이 통과되면 그 계획대로 공사하면 돼. 우리 공사하는 거 뭐라 그러죠? 사업 시행이라고 그러잖아. 공사하면 돼. 근데 정비사업은 절차가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일반적으로 좀 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건축물 등을 지어줘야 되거든. 그죠? 건축물 등을. 자, 그래서 먼저 이것부터 잠깐 보고 다시 절차 갈게요. 이해하기 위해서. 자, 우리 1페이지에 제일 오른쪽 한번 봐보세요. 그 1페이지에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그 사업의 종류 3가지 써놨잖아. 그것부터 먼저 이해하고 갈 거니까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왜 이게 분양 절차가 들어간지를 설명드릴 거니까 보시란 이야기예요. 자, 그 1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사업의 종류가 3가지 있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들 봐보세요. 정비구역도 3가지가 있는 거야. 그럴 거 아니야.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 재개발 사업구역, 재건축 사업구역, 정비구역도 3개야. 합해서 정비구역이라는 말 쓰는 거지. 제 말 알겠어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은 어디에 지정할 것이고, 재개발 사업구역은 어디에 지정할 것이고, 재건축 사업은 어디에 지정할 거냐. 구역의 성질을 알면 사업의 내용을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알겠죠? 그래서 거기 정리해 둔 것처럼 자, 거기 정비 기반시설만 보인가요? 한마디로 기반시설이야. 자, 또 한 가지는 노후 불량 건축물. 제가 노불이라고 써요. 그냥 노후 불량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이라 하는 것은 어디에 정하죠? 정비 기반시설이 뭐라 나와 있어요? 극히 열악 찾았나요?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이 말이 뭔 말이야? 여러분 기반시설이 뭔지 아시잖아요. 뭐 도로든 수도든 막 이런 거 그 동네는 수도도 없다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극히 열악하니까 전기도 없어. 전기도 예를 들어서 극히 열악하니까 보통 열악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극히 열악한 지역이야. 또 노후 불량 건축물이 자 그리고 엔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뭐라고?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구역이야. 이런 데 지정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은 대상 특징이 뭐라고? 자, 정비 기반시설이 뭐라고? 극히 열악해. 알겠죠? 또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한마디로 판잣집들이 더덕더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한마디로 우리가 볼 때 가장 열악한 지역. 알겠죠?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이야. 그러면 봐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뭐 하는 거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뭐 하는 거야? 기반 설치해야 되냐 돼? 해야지. 열악하니까. 수도 전기 나야 될 거 아니야. 도로도 뚫어줘야 하고. 또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판잣집 붙어 있어서 잘못하면 대형 사고 난다니까. 화재 한번 발생하면 아니 다 무너질 수도 있어. 그럼 다 허물고 새로 지어줘야 돼, 안 지어줘야 돼? 그렇지. 노후 불량 건축물은 위험하잖아.
무슨 말이냐 하겠다. 노후 불량건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붕괴될 우려가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뭐 그런데 있으면 이걸 허물고 새로 지어주는 게 뭐라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야. 됐나요? 주거환경 사업 뭐라고? 기반서 설치해야 다녀야 돼. 터여지 국회라고 하니까. 알겠죠? 그리고 노후 불량건축으로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걸 허물고 새 걸 지어주는 거야. 됐어요? 그게 뭐라 한다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자,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설이 뭐라 나와요? 열악입니다. 노후 불량건축이 뭐죠? 밀집. 자, 그러면 재개발 사업도 뭐 하는 거야? 기반 설치해야 되나 돼? 해야지. 알겠죠? 노후 불량건축 밀집됐으니까 이것도 허물고 새 걸로 지어줘야 돼. 알겠어요? 노후 불량건축 밀집돼 있으니까 그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새로 지어주는 게 재개발이야.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은 사업 내용은 둘 다 하는 건 똑같잖아. 차이는 뭐다? 자, 사업의 규모는 어디가 더 크다? 토크다는 극히어라고 하잖아. 이 말은 여기는 거의 개발 사업에 준할 정도로 다 밀어버리는 거야.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은 규모가 어디가 더 커요? 자,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은 규모가 그렇지 개발 사업이 더 크다니까. 아, 여러분 생각해봐. 개발 사업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야. 그죠? 정비 사업은 뭐야? 고치는 거잖아. 당연히 규모가 뭐가 더 크겠어? 개발 사업이 더 규모가 크지. 제 말 알겠어요? 개발사도 규모가 크고 정비사업은 거기보다 규모는 좀 작아. 근데 정비사업 중에서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기반들이 극히에 나가단 말은 뜰 게 하나도 없어. 다 밀어야 돼. 알겠죠? 거의 개발에 준할 정도로 밀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 노후 분량이 가도 밀집하기 때문에 싹 밀어야 돼.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재개발은 여기보다는 좀 더 낫잖아. 한마디로 몇 개는 쓸 수 있는 것도 있어. 다시 말하면 사업의 규모는 어디가 더 크다? 그렇지. 제일 큰 사업이고 세계 중에서는. 알겠죠? 여기는 거의 싹 밀을 정도로 개발 사업에 준할 정도로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재개발은 기반 설치하고 노후 불량건축 허물고 새로 지어준 건 똑같다 하더라도 규모는 주거환경보다 좀 더 규모는 작을 거다. 제 말 이해됩니까? 그렇게 받으시고. 자, 재건축은 저는 뭐예요? 재건축은 정비 기반설은 뭐라 나와 있어? 양호. 대신 노블이 밀집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뭐가 틀려? 딱 보이잖아 눈에. 자, 재건축은 기반설 손댈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기반설은 양호하니까 손댈 필요 없는 거야. 재건축이잖아. 노 불량건축만 허물고 새 거 지어주면 되는 거야. 자, 좀 찾았나요? 재개발은 뭐야? 기반설 설치하고 노후 불량건축물 다 건축해줘야 되고. 알겠어요? 누가 물으면 재개발이 뭐고 재건축이 뭐냐면 머리 긁지 마시고 기본 설명은 하시라고. 재개발이 뭐라고? 기반설 설치해야 되냐 돼? 해야지 여러 가니까. 알겠죠? 또 노후 불량건축 밀집돼 있으니까 허물고 새 거 지어줘야지. 위험하니까. 이건 붕괴되면 사람 다 죽어. 알겠어요? 대신 재건축은 뭐라고? 기반설 손댈 필요가 있어 없어? 양호하니까 손댈 필요 없잖아. 단지 건축만 허물고 새 거 지어주는 거야. 노후 불량은 밀집돼 있으니까. 우리 재건축 여러분 말 그대로 여러분이 제일 많이 보는 재건축 뭐예요? 낡은 아파트 허물고 새 아파트 지어주는 거잖아.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그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건축만 허물고 새 거 지어주는 거야. 이게 재건축이야. 알겠어요? 그럼 봐보세요. 세 가지 사업 중에서 규모가 제일 큰 게 뭐라고? 그러면 규모가 제일 작은 건? 재건축의 규모가 제일 작고 기반설 손댈 필요가 없으니까. 알겠죠?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이렇게 열악 밀집인데 재건축하면 맞아 틀려? 열악하고 밀집은 재건축이야 재개발이야? 이 단어로 찾으시라고. 지문 잘 뜨는 거니까. 극히 열악 가도 밀집하면 무슨 사업? 주거환경. 양호 밀집 나오면 재건축. 딱 찍어내시라고. 그리고 이제 사업은 어느 거 하는 건 잡아드렸어. 그러면 이 세 가지 사업은 공통이 다 뭐예요? 공통이 건축물은 다 새 걸로 지어줘야 될 거 아니야. 주거환경이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허물고 새 걸로 지어줘야 되는 건 다 공통이야. 그래서 제가 여기 정비사업은 건축물 축조가 초점이라는 것은 이게 다 들어가잖아. 그죠? 그래서 입체적인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발 사업은 토지 구획 정리라고 했잖아.
그래서 수평적인 사업이라는 말씀을 했죠. 근데 우리 정비 사업은 건축물 등이 다 새로 지어줘야 한다니까. 어느 사업이든 건축물 다 새로 지어줄 거 아니야. 단지 차이점은 기반서를 손대냐 안 되냐 그 차는 있지. 재건축은 기반서 손 안 대도 돼. 양호하니까. 알겠죠? 근데 주거나 우리 재개발 사업은 기반서도 손 대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고. 손 대야 되기는 다 기반서 설치해야 될 것이고. 재건축은 기반서 손댈 필요 없어. 기반서가 되면 도로 같은 거 설치할 필요 없다는 거야. 다 돼 있어. 알겠죠? 수도 손 안 대도 돼. 이미 돼 있어. 됐어요? 재건축은 말 그대로 낡은 건축물 허물고 새 것 지어준다. 오케이. 그럼 봐봐. 이 세 개 사업 중에서 정비 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이 강하지만 세 개 사업 중에서 공공성이 제일 약한 건 뭐야? 그렇지. 재건축이 제일 약하지. 도로 설치 안 하잖아. 그 차이점 때문에 여러 가지 차이가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이해하고 접근하면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갑니다. 지금 집중 안 하고 있는 사람들 마이크 현장으로 내려갈 거야. 그건 풀어. 집중해 지금. 집중. 이야기 들어도 딴 생각 없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고 몇 명 안 돼. 다 보여 지금. 알겠죠? 집중해. 이야기면 딱 수업 시간에 똥글따리 외울 건 다 외워버리고 취지를 이해할 때 잘 이해하라고. 이런 것도 책에도 안 나오는 말들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못하고 다 외울 거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다 한번 외워보실래요? 답도 없어. 어떻게 외우지도 안 해. 어느 정도 왜 이게 나중에 재건축 왜 수용을 못하는가? 재건축 수용 못하거든? 왜 못할까? 이야기했잖아 방금 답을. 공공성이 제일 약하다고 했잖아. 그게 나중에 매도청으로 가는 거지 수용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 것을 애올라가지 하지 말고 이해하면서 접근하셔야지 금방 다 잡을 수가 있어. 지금 알겠어요? 그런 것을 설명할 때 잘 들으시라고. 됐죠? 기본도 암만 뒤져봐 공공돼 있어. 그래서 책에 나오지도 않은 말들이니까 잘 듣고 이해해 보시라고요. 차이점 찾았나요? 그럼 또 봐봐. 자, 여기서 거기 정리하는 것, 그거 먼저 정리 끝내고 갈게요. 자, 시행자 정해놨죠? 그것도 봅시다. 자, 이것도 여러분 봐보세요. 일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규모가 제일 크다겠죠? 규모가 제일 크다겠잖아. 그럼 그런 사업은 간단하게 해봐. 관에서 하는 게 맞을까? 민간에게 맡기는 게 맞을까? 당연히 그렇지. 그러니까 시행자가 누가 되는 게 기본이야, 여기는. 그 시장, 군수 등이라고 써놨죠? 이게 기본이야. 터주공이든. 그냥 아마도 공적기관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 규모가 큰 사업을 민간에게 맡기기는 어렵거든. 지금 알겠어요?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당연히 조합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조합은 민간이잖아. 조합이 없는 거야, 당연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 자체가 없어요. 당연히 없지. 왜? 사업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관에서 아니면 공적기관이 하는 것이 맞잖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됐나요? 다음에 재개발은 거기 써놨죠. 시행자가 누구라고? 조합이 단독 또는 시장 구성 공동도 할 수 있어요. 조합이 한다. 재개발 조합 있잖아요. 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기도 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 지금 제일 오른쪽 보고 있나요? 1페이지. 저기 1페이지 오른쪽. 제가 거기 보세요. 지금 아까 내내 1페이지 오른쪽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 보고 있는데 1페이지 오른쪽. 1페이지. 이게 일단 1페이지 봐. 거기 정리하고 갈 거니까. 거기 하고 갈 거니까. 1페이지 오른쪽. 자, 그래서 여기는 조합이 단독 또는 공동,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 될 수 있거든. 몇 명 미만 써놨어요. 한마디로 소규모란 이야기지. 20명 미만이면. 그러니까 소규모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기서나 기억할 거. 자, 우리 재개발 조합은 반드시 있어야 될까? 없을 수도 있을까? 없을 수도 있죠. 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면 조합은 필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일 때는 조합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지. 곧 이 말은 여기 조합은 필수다, 필수는 아니다. 필수는 아니다. 이해됩니까? 주거환경에는 조합은 아예 없고 재개발 조합은 있을 수도 있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일 때는 조합이 필요 없어요. 그까지는 알겠어요? 그럼 어디 또? 여기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굴까? 자, 요 개념 또 잡고 갑니다. 거기 오른쪽 아래에 있죠? 아래 부분에 토지 등 소유자 보이죠? 별표 쳐넣으시고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용어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또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항상 우리 개발법 비교를 하고 갈 건데, 우리 도계법에서는 우리 개발 사업이 나오잖아요. 그죠? 개발 사업에서는 주로 우리 누가 나왔죠? 토지 소유자란 말이 나옵니다. 알겠죠?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되면 우리 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이 되기도 하고, 그죠? 또 각종 의결권 행사할 수도 있죠? 동의할 때 다 들어가잖아. 토지 소유자 동의. 알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럼 여기 개발법에서는 건축물 소유자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거 땅 주인만 들어가. 왜? 개발 사업의 첫째이 뭐라고? 토지 정리니까. 제 말 알겠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란 말 쓰는 것이고, 건축물 들어가면 안 돼. 지상권자 못 들어가. 됐나요? 그래서 개발법은 다 토지 소유자란 말 쓰는 거야. 근데 우리 도정법에서 정비 사업을 하잖아요. 정비 사업은 다 똑같아. 세계 사업이에요. 여기는 무슨 말 쓰는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야. 그럼 여러분 이 말은 우리 법에서 만든 말이야. 그냥 토지 소유자면 토지 소유자고 건축물 소유자면 건축물 소유자지. 토지 등이 뭐야? 이게 법에서 만든 말이야 이게. 알겠죠?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가 되면 조합원도 되고 각종 의결권, 동의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냐는 이야기지. 자, 그래서 거기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거든. 잘 보셔야 돼. 자, 우리 주관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 보이죠? 자, 여기는 누가 토지 등 소유자라고 법에 정해놨을까? 자, 토지 소유자도 되고 또 건축물 소유자도 되고 또 누구도 들어가? 지상권자도 들어갑니다. 자, 또는이라고 나와 있죠? 이 말은 땅만 갖고 있어도 토지 등 소유자가 됩니다. 땅은 내 거 아니고 건축물만 갖고 있어. 그래도 토지 등 소유자가 됩니다. 또 소유자가 아닌 지상권자, 지상권자는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지상권자도 토지 등 소유자에 포함시켜주는 거야. 제 말 하겠어요? 그 이때 토지 등 소유자는 법에서 만든 말이야. 도정법에서. 우리는 그냥 토지 소유자라 뭐 건축물 소유자 그러지 토지 등 소유자란 말은 우리 법에서 쓰는 말 아니잖아. 그래서 도정법에서 만든 용어예요. 토지 등 소유자 개념에는 자, 우리 재개발, 특히 재개발고 잘 물어보거든. 자, 재개발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누굴 말한다? 토지 소유자, 또 건축물 갖고 있어도 돼. 또 지상권자도 들어갑니다. 물론 다 갖고 있어도 상관없고 땅하고 건축물 같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같이 갖고 있어도 상관없고 하나만 갖고 있어도 토지 등 소유자고 또 일반적으로들 소유자가 아닌 지상권자도 토지 소유자에 포함됩니다. 물론 지상권자는 토지 지상권자죠. 건축물에 설정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권자도 들어간다. 됐나요?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조합이 된다는 이야기야. 재개발 조합에. 재개발일 때는 재건축은 아니고 지금 재개발 보고 있어요. 주관경도 있지만 주관은 조합이 없으니까 재개발 조합 조합원 되거든. 조합원들은 여러분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어디? 나중에. 그렇지. 이거 지으면 받을 거 아니야. 분양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미리 잡아주는 게 그러면 이자들은 다 분양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지. 그래서 나중에 우리 관리처분 기준에 나옵니다만은 조합원은 되지만 지상권자는 분양을 못 받습니다. 지상권자만 제외. 왜? 지상권자는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는 아니잖아. 토지 등 소유자 개념에 집어넣었을 뿐이지 소유자는 아니죠. 그래서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은 제외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지상권자는 못 받아요. 저 뒤쪽에 관리처분에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렇게 봐두시고. 반면에 재건축은 뭐예요, 여러분들?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재건축 사업에 조합원이 되고 각종 동의를 할 수 있는 토지 등 소유자잖아요. 여기는 누구나 나와?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다. 알겠죠? 한마디로 둘 다 갖고 있는 소유자입니다. 알겠죠? 재건축에서 토지 소유자는 누구라고? 땅하고 건축물을 같이 갖고 있어야 돼. 밋이잖아. 밋. 또는이 아니고. 찾았나요? 재건축에서는 땅하고 건축물을 같이 갖고 있어야만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곧 이 말은 같이 갖고 있는 자만 들어갈 뿐이지 지상권자는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기는 안 들어가. 재건축에는. 재개발에는 지상권자 들어가요?
재건축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 재건축에서 땅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건축물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가 될까? 나중에 쫓겨납니다. 알겠죠? 토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쫓겨난다는 말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거예요. 팔고 나가라고 그래. 알겠죠? 토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의 토지 소유자는 누구라고? 땅하고 건축물을 같이 갖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런 자만이 토지 소유자다. 됐나요? 그렇게 우리 법에서 정해놨다니까. 도정법에서 이 토지 소유자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정해놨어. 차이점 찾았나요? 그럼 한마디로 우리 개발사업은 토지만 들어가죠? 정비사업은 다 건축물도 들어갈 수 있잖아. 차이점은 여기서 나오죠? 정비사업은 다 건축물 새로 지어줘야 되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보시고 항상 여러분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 하나 도시를 만드는 거니까. 알겠죠? 그러기 위해서 토지구획 정리가 초점이니까 개발사업은 토지 정리가 초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정비사업은 뭐라도 고친다겠죠? 고친단 말은 구도시라겠잖아. 뭔가 있어 없어 건축물도 있을 거 아니야. 구도시니까. 그것도 고치는 것이 정비사업이니까. 그래서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건축물 등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제 말 차이점 찾았나요? 그래서 개발사업은 수평적이고 평면적인 사업이라 말씀드렸고 정비사업은 입체적인 사업이라 말씀드렸죠. 하나 그것을 기억해 두시란 이야기야. 됐나요? 그 초점들을 알고 접근하시라고. 자, 그럼 토지 소유자 개념은 잡았어요. 아주 많이 기술적이다 고 지문 많이 떴어. 항상 재개발 재건축 잘 구분하셔야 돼. 앞으로 이제 정비법에서는 다 토지 소유자만 쓰거든. 재개발 사업일 때는 원래 이게 떠올라야 되고, 알겠죠? 재건축일 때는 또 이게 떠올라야 되고, 알겠죠? 무조건 똑같이 하지 마시고, 우리 법에서는 다 토지 소유자. 앞으로 동의할 때도 소 2분의 1 막 이런 말 나오거든. 이때 소는 토지 등 소유자를 말해. 정비 사업에서는 다 토지 등 소유자야. 알겠죠? 앞으로 정교수사 할 때도 우리가 소 3분의 2 뭐 쭉 나오고 소 4분 나오면 전부 다 그 소유자란 말은 토지 등 소유자를 말해. 됐어요? 그럼 토지 등 소유자는 재개발, 재건축은 내용이 틀려. 알겠죠? 재개발에서는 땅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건축만 갖고 있어도 되고 알겠죠? 지상권자도 들어가. 재건축에서는 같이 들 때만 지상권자는 안 되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딱 구별해서 이해를 딱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재개발이잖아. 재개발 토지용 소유자가 시행된다는 이야기죠? 그때 토지용 소유자는 누구야? 아까 했잖아. 땅만 갖고 있든지 건축 갖고 있든지 지상권자. 알겠죠? 이 수가 몇 명 미만일 때 20명 미만 소규모일 때 그때는 토지용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기도 한다는 거야. 됐나요? 그렇게 봐두시고. 그래서 토지용 소유자가 시행자 되는 것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 무슨 사업? 재개발사. 토지용 소유자가 시행자 될 수 있는 경우는 재개발사. 됐죠? 나머지는 이제 조합을 결성해서 조합원은 되지만 조합 이름을 하는 거니까. 차점 찾았나요?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재건축은 누가 합니까? 조합. 조합이 단독 또는 공동입니다. 곧 이 말은 일반적들 재건축에서 조합은 반드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없으면 누가 해? 필수잖아. 됐나요? 재개발 조합은 필수는 아니고 주관경 조합 없고. 차점 찾았어요? 정리를 그렇게 해놓으세요. 자, 그래서 기본 시행자만 잡아주면 됩니다. 나머지 세세한 것도 나중에 보충하고 이렇게 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시행 방법이 나와 있죠? 그것까지 마저 보고 이 후 절차를 진행할게요. 자, 시행 방법은 그렇게만 정리하세요. 자, 거기 보시면 자,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에요. 방식인데, 방법 똑같은 말인데,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든 재개발, 재건축이든 공통이 뭐라고? 공통이 낡은 건축물 허물고 새 걸로 지어준다겠죠? 자, 그게 여러분들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거기 1페이지에 나와 있잖아. 지금 1페이지 오른쪽 보고 있어, 지금. 1페이지 오른쪽에 아직 넘기란 말 안 했거든? 자, 그래서, 자, 그런 방식을 다 뭐라 그런다고?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야. 알겠죠? 뭐 이 세 개는 이 전부 다 공통이야, 다. 왜? 관리 처분 방식 중에 분양 방식이야. 건축물 지어가지고 공급하는 방식. 그래서 세 가지는 모두 다 관리 처분 계획 방식에 의하는 건 다 공통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또 환지 방식 나오죠?
땅을 바꿔주는 거, 일반점들. 환지는 여기는 건축물도 지어주지만 이 두 개는 뭐죠? 시설도 설치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이나 재개발은 환지 방식도 가능합니다. 근데 재건축은 건축만 지은데 환지할 이유가 없잖아. 알겠죠? 그래서 정비사업 중에 환지 방식이 인정되지 않는 사업으로 뭐죠? 재건축. 또 막 쉬운 문제 나와 이렇게. 알겠죠? 재건축은 환지 방식 안 됩니다. 주거나 재개발은 환지 방식 됩니다. 자, 또 일반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 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수용 방식도 되고 또 개량 방식도 되고 또 이걸 섞어서 하는 혼용도 됩니다. 섞어서 할 수 있는 게 주거환경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모든 방식이 다 허용돼. 대신 재개발은 두 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 안 됩니다. 다. 재건축도 다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정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모든 방식 다 가능하다. 그 세 개는 전부 다 관리 처분 계획은 다 들어가. 그리고 재개발은 방식 두 가지밖에 안 되죠? 어떤 방식? 관리 처분 계획 방식하고 환지 방식만 할 수 있어. 무슨 사업이? 재개발이. 네, 재건축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나머지 다 안 돼. 됐나요? 이렇게 봐두세요. 자, 그럼 먼저 잡아주고 갑니다.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은 말대로 건축물 허물고 새 걸로 주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돼. 됐나요? 간단히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 뭐라고? 낡은 거 허물고 새 걸 줄 때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여기 다시 절차로 갑니다. 2페이지. 이제 넘겨도 돼. 2페이지 절차 보시면 아까 우리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보통의 사업은 공사 계획이 통과되면 공사가 들어가는 게 보통이야. 근데 여기는 뭘 받아 들어가죠? 분양을 받아 가지고 공사가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분양 절차가 껴 있다는 거, 그게 특징입니다. 정비 사업만 그래. 왜? 정비 사업은 건축물 지어서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우리 분양하려면 제일 처음에 뭐 하겠죠? 분양한다고 알려야 되겠죠? 통지나 공고해야 될 거 아니야. 간단히 주소하면 통지서 보내고 주소 모르면 공고하면 되고. 알겠죠? 그래서 분양 통지 공고합니다. 그럼 그걸 보고 분양할 사람들은 분양 신청을 해야 되겠죠. 간단히 이제 신청 통지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 받습니다 하고 통지 알려주니까 신청해서 신청해. 알겠죠? 그래서 분양 시즌이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분양 계획을 작성하거든. 바로 그것이 무슨 계획이라고?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이 나와야 돼요. 자, 역시 이 계획도 시행자가 작성하는데 인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통과가 돼야 돼요. 인가 나와야 돼. 인가하면 고시하는 건 따라가니까 고시는 안 써도 따라가세요. 고시는 알리는 거니까. 자, 여기 이제 기본적인 여러분 분양 절차입니다. 그래서 요 절차가 껴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분양받는 절차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분양을 받아가지고 공사가 들어갑니다. 자, 대신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이 분양은 일반 분양이 아니에요. 알겠죠? 일반 분양이 아니고 자, 여러분 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여기가 말 재건축이라고 봅시다. 재건축을 하게 된 재건축 주택단지야. 가장 많이 보는 여러분들 주택 내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 그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6개 동이 있다. 동이 6개, 뭐 10개 동이 있고 그럴 거 아니야. 동이 있어. 1동, 2동, 3동, 6동까지. 가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대상되는 소유자, 토지용 소유자들이 예를 들어서 500가구가 있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알겠죠? 500명이 500명. 자, 그럼 여기 재건축한다는 말은 이거 허물고 새로 다 짓겠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이 500명이라고 봅시다. 500명이 그대로 여기 살아? 재건축하면 500명이 그대로 기다렸다가 다 바꿔서 그냥 살아요? 아니죠. 받을 사람 있고 나갈 사람 있고 그럴 거 아니야. 제 말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자들의 분양을 받는 거야. 일반 분양이 아니고. 알겠죠? 뭐 500가구 중에 이제 통지할 거 아니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분양할 거니까 신청할 사람 신청해라. 알겠죠? 그러면서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신청을 안 한 사람이 있겠죠. 딱 나눠질 거 아니야. 500가구면. 예를 들어서 500명이라고 보면 소유자가 500명이면 신청을 뭐 300명 할 수도 있고 그럼 200명은 안 했다는 이야기지.
200명은 어땠단 이야기야? 그럼 나가겠다는 이야기지? 나가면 그냥 나가 돈 받고 나가? 굳이 돈 받고 나갈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받는 거야. 신청을. 그래가지고 분양 계획을 작성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300명이 있든지 뭐 200명이 있든지 했어. 그럼 단지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 허물고 새로 지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전부 다 20평짜리야. 20평짜리. 근데 분양 시장을 좀 적게 하면 평형대를 좀 높일 수도 있다 없다? 있어도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계획을 짜는 거야. 그리고 또 여기만 떨렁 주려고 만들겠어? 좀 여유분 만들어서 일반 분양도 해야 되냐 돼? 그렇지. 그것까지 계산하는 것이 전부 다 관리처분 계획이야지. 신청을 받은 걸 기초로 해가지고 거기 줄 사람들 평형대든 기타 등등 또 공급도 등 전부 다 이걸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게 무슨 계획이라고? 관리처분 계획. 그러니까 신청을 먼저 받아야 돼. 왜냐면 이자들 우선권이 있으니까. 좀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일반 분양 할 거냐고 또 전부 다 사업 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시행자 입장에서는 또 돈도 좀 벌고 해야 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분양이에요. 일반 분양 아니라고? 단지 내에서 500명? 그러면 여기 신청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돈 받고 나가는 거? 아니 또 신청한 사람들 이제 공사할 때까지 뭐 딴 데 피해 갖고 있다고 공사 끝나면 와서 살아야지 분양 받아서. 정말 이해됩니까? 그걸 받아서 하는 것이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인가 나오면 그 다음 뭐 한다? 그렇지.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 거야, 이제 이게. 철간담으로 뭐 맞아? 공사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사업신가 맞고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정비사업은 뭘 받아서? 분양을 받아서 분양계획 작성해서 공사가 들어가. 그래서 규모가 나오니까. 제 말,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문제입니다. 철거는 언제 한다고? 철거는 언제 한다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이후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 사람들 재건축 단지 가가지고 철거가 들어가고 있는 거 보면 아 관리처분 인가 나왔구나 아시면 돼. 제 말 무슨 말 알겠어요? 관리처분 인가가 나와야지 철거가 들어가는 거야. 제 말 알겠죠? 철거 들어가면 공사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야. 쉽게 말해서 이제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철거해야지 공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철거는 언제 한다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이후에 들어간다는 거. 알겠죠? 우리 시험 문제도 잘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 철거 이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야 된다. 틀렸죠? 뭐 그런 문제도 뻔한 문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철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이후에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 근데 예외는 일단 무시하고 일단 그렇게 잡아두시고요. 그럼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 이제 다 끝났어. 철거 공사하면 공사 끝나면 뭐해? 근데 공사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잘해야 되고 공사에 뭐 잘해야지 뭐 이제 뭐 시공사 뽑고 삽질하든지 뭐 중장비를 부르든지 알아서 그러든 공사할 문제고 그래서 공사 끝나면 뭐 한다? 준공검사. 단지 표현을 준공인가란 말만 썼지. 똑같은 절차잖아. 이제 공사 끝나면 준공인가 받아야지. 그죠? 준공에 나면 공사 끝났다고 완료고시하면 되는 것이고 이건 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리고 나서 뭐 공사 끝났으면 뭐 해야 돼 이제? 이 사람들 줘야 돼 안 줘야 돼? 아 집을 줘야지. 집을 줘야지. 우리 한지할 때도 여러분 개발법에서 한지할 때도 공사 끝나면 중공사 나오고 환지 처분했잖아. 소유권 이전 처분했죠? 그 환지 처분하고 공고했잖아. 똑같아. 아파트 줬으면 아파트 줘야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는 표현이 뭐라고? 소유권 이전 처분이야. 이전 처분이야. 그리고 여기는 고시란 말 쓰고 있고 우리 환지에서는 환지 처분 공고란 말 했고 용어만 좀 틀릴 뿐이야. 여기는 뭐라고? 소유권 이전 처분하고 고시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여기 사람들 신청 사람들 아파트 주면 아파트 몇 동 몇 호씩 다 줘야 될 거 아니야. 소유권 넘겨줘야 되냐. 공사 끝났는데 뭐 줘야지. 알겠죠? 그걸 말한다고? 소유권 이전 그리고 고시를 하는 거예요. 고시는 알리는 거니까. 알겠죠? 소유권 이전 고시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봤던 거 똑같은 거. 자 소유권의 변동은 등기해야지 취득한다 아니면 이전 고시일 다음날 취득한다. 그렇지. 똑같도록 환지도 그랬잖아. 등기 안 해도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취득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언제 취득한다고?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 소유권 등을 취득해. 소유권 변동이 발생합니다. 그 집이 내 집 되는 거야. 받았잖아. 공사 끝나면 받았죠? 받아가지고 고시가 되면 소유권 이전했다고 고시하거든.
고시하면 고시일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에요.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한다. 우리 민법 187조가 적용된다. 알겠어요? 그거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절차가 청산이나 등기는 제일 마지막. 알겠죠? 그러니까 등기 안 해도 권리 취득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는 우리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절차가 복잡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만 여러분이 읊조리고 한 번만 이해하시면 끝나. 이 절차 순서를 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어떤 사고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거든. 자,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보세요. 자, 출발부터 잘 봐. 자, 우리 A라는 시에서 뭐 수원시도 좋고, 알겠죠? 뭐 어디 아무 시나 군도 좋아, 가평군도 좋고, 몇 시나 군에서 정비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겠죠? 하기로 결정하는 건 뭘로 한다고? 관리계. 이것도 시간 몇 년 걸려.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도 몇 년 걸려요, 여러분들. 기초조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좀 걸려. 그 결정이 됐어. 하기로. 그러면 정비 사업 중에 뭐 할 거냐고. 그 나와. 주거를 결정하든지 재개발하든지 재건축하든지 결정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결정을 했어. 결정하면 사업해야 될 거 아니야.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정한 게 도정법이라니까. 알겠죠? 그럼 도정법 따르면 어떻게 하라고? 제일 처음에 뭐 하라고? 계획을 세우라고. 계획이 두 개 있다고 했잖아. 뭐? 기본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 세우라고. 됐어요? 절차? 선계획.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구역 지정해야지 이제. 아까 했던 구역이 대상지역이 몇 개 있으면 우리가 골라야지. 정말겠죠? 우리 시나 군이 크잖아요. 우리가 그냥 동그랗게 되니까 조그맣게 치면 대상이 얼마나 많겠어. 못한 동네도 있고 잘한 동네도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어느 시나 군이든. 알겠죠? 뭐 재건축이면 재건축 대상 후보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중에 경쟁한다고 했잖아. 알겠죠? 그리고 결정이 돼. 이쪽으로 지정했어. 지정되면 이제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 출발은 뭐, 구역지정 다음에 뭐로 넘어가? 시행자가 나와야지. 아까 시행자는 보통은 정해져 있지만, 이제 또 예비적인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행자가 정해지는 거예요. 주관경 같으면 시장부터 직접 할 수도 있고, 토주공 정할 수도 있고, 또 조합이 할 수도 있고, 공동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나오겠죠? 시행자가 정해져. 시행자가 정해지면, 무슨 계획자라고? 사업시행계, 바로 공사계획이야. 알겠죠? 인가 받아야 돼. 당연히 인가 고시가 되면 보통은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뭘 절차가 있다고? 분양 받는 절차. 그딴 통지하고 신청받으면 끝나. 그래서 세우는 계획이 뭐라고? 관리처분계획. 됐나요? 이것이 인가가 나와야만 이제 뭐 할 수 있다? 공사가 들어갈 수 있다. 철간다마는 공사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 알겠죠? 그래서 이제 공사 끝나면 뭐 한다고? 준공인가. 그리고 나서 아파트 줘야겠죠, 이제? 소유권 이전 처분. 그리고 고시합니다. 그럼 소유권 변동 취득 언제 한다고? 이전고시일 다음날. 그 마지막에 이제 청산하고 등기. 청산은 당연히 뭐죠? 많이 받은 사람 돈 뺏어야 되고, 적게 받은 사람 돈 좀 줘야 되고, 그리고 등기. 그럼 끝나는 거야. 외울 필요 없죠? 이걸 외운다는 거 내가 볼 때는 웃기는 자 지금 설명 한 번만 더 할게. 외우지 마시라고. 이런 걸 외운다는 걸 절차를 외운다는 걸 내가 볼 때는 진짜 어불성설이야. 제가 매번 해야죠. 집에 가는 절차 외워서 갑니까? 여러분 집에 가는 절차 외워서 가? 3걸음, 45도, 4걸음 이래? 뭘 외워? 가던 길로 가는 거야. 알겠죠? 절차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흐름을 딱 잡고 한 번만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자녀분 앉혀놓고 설명해. 들으려거든 안 들으려거든. 이리 와봐. 이렇게 시작돼. 한 번만 그려보면 끝나. 알겠어요? 이제 중간중간 세세 절차가 있긴 하지만 큰 절차를 먼저 잡으시라고. 자, 보시면 어느 시나 어느 군이든 정비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럼 하고 안 하고 결정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 결정을 뭘로 한다고? 할지계획으로. 그럼 이제 입안하고 결정 절차 우리 배웠잖아. 그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야. 저 말하겠죠? 그래서 결정이 되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데? 법에 나왔다니까? 이게 도정법이야. 알겠죠? 법에 따라서 처음에 뭘 하라고 계획을 먼저 세우라고. 그 계획이 2개가 있다는 거지. 먼저 무슨 계획을 세우라고? 기본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까지 만들어져야 돼. 정비계획은 좀 더 구체적 계획으로 생각하시면 돼. 까지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구역을 지정하라고. 선계 후 구역. 요 2개는 사업 들어가기 전 단계 아직이. 그죠? 구역 지정되면 이제 본격적 사업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사업하려면 처음에 뭐부터 출발하라고? 시행자가 정해져야 되고,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는 계획을 또 짜야 돼. 구체적인 공사 계획이라겠죠?
그걸 짜가지고 인가를 받아야 돼. 그 원래 공사계획이 통과되면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뭘 받아준다? 분양을 받아서 분양계획 작성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더라. 됐나요? 이것만 특징이에요. 이것만. 알겠죠? 그래가 이제 공사 들어가면 끝나고 난 뭐라고? 준공인가. 그죠? 준공 끝났어 이제. 그럼 뭐 해야 돼? 아파트 줘야지. 아파트 준 게 뭐라고? 소유권 이전 처분. 그리고 고시하면 돼. 고시는 알리는 거니까. 공고도 환지도 환지 처분하고 공고하잖아. 똑같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전 고시하고. 그럼 끝났어. 소유권 언제 취득한다고? 다음날. 그리고 청산 등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도정법에서는 계획이 4개 나오죠? 계획 4개 나오잖아. 계획 순서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제일 빠른 계획이 뭐야? 정비, 기본계획, 그 다음에 정비계획,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순서 알겠어요? 지금 재건축단지 가지고 시행계획 떨어졌는 거 물어보든지 관리처분계획 나왔는지 물어보든지 순서 아시겠죠? 됐어요? 뭐가 먼저야? 사업시행계획이 먼저,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매번 여러분들이 외우는 사람들 이것도 다 틀려. 잘 봐. 사업시행계획과 뭐라 그랬어? 자, 우리끼리 하는 말에서는 뭐라고? 구체적인 공사계획이라니까? 오케이?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는 안 나와. 공사계획이란 말 안 써. 그냥 사업시행계획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라고. 그럼 관리처분계획이 뭐야? 분양계획이란 말은 뭔 말이야? 분양이 뭐야? 공급계획. 분양이 공급하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 이제 문제.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다 틀리고 있어. 책에도 안 나와. 근데 문제 나왔어, 기출. 근데 그런 거 틀리고 있어. 자, 만약에 정비사업을 통해서 주택을 건설했어. 아파트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건설한 주택을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서 공급한다. OX.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공급해. 관리처분에 따라 공급해. 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지 틀리지 마시라고. 그건 애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급의 문제는 무슨 계획에 따라 하는 거야? 그렇지. 이게 공급계 분양계획이니까. 지금 알겠어요? 공급하는 것은 다 무슨 계획으로? 관리처분계획. 공사하는 것은 사업시행계획 따라서 해야지. 제 말 무슨 말 알겠어요? 그 계획의 특징을 모르고 공부하면 안 돼. 그런 문제를 저보다 틀리지 않을 문제를 틀리고 있어. 본인이 틀린지도 몰라. 알겠죠? 항상 공급의 문제는 무슨 계획에 따르라고? 관리처분계획. 공급계획이니까. 분양이 공급이잖아. 제 말 무슨 말 알겠어요? 공급의 문제 나오면 무슨 계획에 따르라고? 관리처분계획. 꼭 놓치지 말고 보세요. 공사하는 것은 사업시행계획. 시행계획에서 좋아. 알겠어요? 이제 정리됩니까? 오케이. 이제 흐름 정도는 잡으세요. 그리고 순서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도 기출 때도 말씀드렸네. 순서를 좀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 순서 문제는 딱딱 잡았으니까 보세요. 사업도 예전에 계획하고 구역. 그죠? 계획이 두 개 있을 뿐이지. 계획, 구역. 사업은 출발이 뭐라고? 시행자. 공사계획. 그리고 공사하면 되는데 분양받아서 공사하더라. 간단하잖아. 분양받으면 어떻게 해? 알려야지. 신청 받아가지고 계획 짜는 거야. 그래서 분양계획 즉 공급계획이 뭐라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으면 이제 공사 들어가. 알겠죠? 철거 공사 들어간 거잖아. 철거는 언제 한다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이후에 들어간다는 거. 놓치지 말라고. 이런 문제 뭐 아무것도 아니고 틀리지 마시라고 제발. 됐어요? 못 외운다니까 도전법은 여러분 다 못 외워. 그러니까 일단 안 틀려야 될 것들만 잡아 일단 먼저 이 절차에서. 제가 몇 가지 다 잡아드렸어. 그리고 다음 공사 끝나면 중공인가 나올 것이고.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파트 줘야지. 그럼 뭐라고? 소유권 이전 처분하고 고시. 한번더 이전 고시야. 그럼 소유권의 변동은 언제 발생한다고? 이전 고시일 다음날. 그죠? 등기 안에도 실현한다는 거 끝났어. 자, 이제 살을 이제 붙여갑니다. 이것만 하면서 잡아놓고 살 붙이는 것은 그 다음이야. 그리고 이제 애우는 건 또 그 밑에고. 알겠죠?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제 애우다 보니까 어디 한 줄 몰라 또. 그래서 이거 먼저 잡아주는 거야. 하다 보면 이제 애우기는 막 밑에만 애우다 보니까 위를 못 봐 또. 그 어디 한지도 모르고 그냥 막 애워놓고 그냥 무조건 4분의 3 어디서 나왔는데 이제 막 그냥 그렇게 지구밖에 안 돼. 그래서 먼저 어느 대목에 가고 있고 다 잡고 가시라고. 됐나요? 오케이. 자, 일단 칠판 지우지 마세요.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